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을 하려고 해요. 자, 교재에 있는 개념을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그리고 오늘 동영상을 들으면서 개념서에 중요한 건 꼭 필기를 합니다. 제가 필기한 거 확인할 테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잘 듣고 수업 시간에 따라오는 게 무리가 없게 만들어줘야 돼.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자, 원. 자, 원의 정의가 뭐예요? 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들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들으면서. 음. 자, 혹시 내 물음에 답을 한 것 중에서 혹시 동그라미요? 뭐 이런 사람은 설마 없겠지? 자, 자, 원의 정의가 사실은 이 정의 안에 원의 방정식의 모양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원이라고 하는 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것도 자치거든요. 지난 시간에 자치 방식을 잠깐 설명했는데 사실 원도 자치 중에 하나야. 그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한 정점, 이 정점이라는 게 이 원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같은 거리에 있다. 자, 이 같은 거리라고 하는 게 바로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 그림에 나와 있지?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 이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 안에 원의 방정식이 숨어 있어. 왜냐하면 한 점, 중심이지 A, B라고 하면 원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일단 설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내가 이 원의 중심 O라고 할게. 이 점을 A라고 할게. 그러면 OA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반지름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지.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차이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게 이제 5회인데 그게 반지름이 돼요. 요거지. 그치? 루트가 있어서 양변에 제곱을 하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r 제곱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 중에서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자, 원의 방식의 표준형 y는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의 제곱 형태가 되면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름이 기본형도 있고 표준형도 있고 일반형도 있지. 이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표현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두 개였지. 아까 얘기했던 중심. 반지름. 그지? 중심과 반지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 그게 말하자면 표준형이에요. 자, 어떻게? 완전 제곱식꼴로 고쳐져 있죠? x에 대한 y에 대한. 그리고 우변에 보면 r제곱. 이 r이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표준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중심의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무엇이며 반지름이 무엇인지를 뽑을 수 있어야 돼. 중심의 좌표 여기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0으로 하는 x의 값 a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여기 안에 있는 알맹이를 0으로 하는 값 b지.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은 상수항이 바로 r 제곱이 돼요. 이 r 제곱이 전체 통째로 반지름이 되는 게 아니야. 반지름은 r이야, r.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25였어, 우변이. 그럼 반지름은 25가 아니라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야. 그래도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표준형이에요. 그럼 기본형은 뭐야? 기본형은 원의 방정식의 가장 간단한 형태. 그 얘기는 뭐냐면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었을 때. 그게 기본형이야. AB가 중심이 원점이니까 AB가 0이란 얘기거든. A에다 0 넣고 B에다 0 넣으면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되지. 그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일반형. 자,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표준형을 다 전개했을 때 정리한 식을 일반형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원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자, 지금 이런 상태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우리 이차 함수에서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있었지. 잠깐 비교해보면 이차 함수에서 기본형이 뭐였냐면 y는 ax죠. 가장 간단한 형태였죠. 그리고 이차 함수의 표준형은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준. 그치, 이차 함수는 b라고 많이 안 하지. p라고 한번 해볼까?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거 이제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은 이 표준형을 전개한 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그래서 얘가 기본형. 그쵸? 기본형. 그 다음에 얘가 표준형. 그치? 얘가 마지막으로 일반형. 되게 원이랑 비슷하죠. 그쵸? 원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있는데.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차 함수 할 때도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꼭지점의 좌표. 그러니까 이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의 좌표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보이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일반형인 상태에서 표준형으로 고쳐야 꼭지점의 좌표가 P, Q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 즉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쳐서 꼭지점을 찾았었죠.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만약에 표준형이 나와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단서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지만 일반형으로 나온다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형에서 뭐로 고쳐야 된다?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서 서술형에서 일반형으로 원이 주어졌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중심과 반지름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서술형이라면 고치는 과정을 좀 보여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보면 일반형에서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뭐 6y는 마이너스 뭐 27이다. 내가 막 만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일반형 표준형? 얘는 일반형. 일반형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중심의 좌표와 가장 중요한 반지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거지. 자, 표준형 고치는 거 어떻게 하냐면 x제곱 4x 완전 제곱식꼴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완전 제곱식꼴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 뒤에 상수항에 뭐 있어야 돼요? x계수 반땅의 제곱 4가 있어야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원래 y제곱 6i죠. 그럼 반땅의 제곱이 필요하지. 반땅의 제곱 뭐가 필요하지? 반땅 3의 제곱 9가 필요하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우변에 여기 지금 좌변에 있는 상수항 있죠? 마이너스 27은 우변으로 일단 이항을 했어. 그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 좀 뭔가 위에 있는 식과 달라짐이 보이죠? 갑자기 플러스 4와 플러스 9를 계산을 내가 더해줬잖아. 없었는데. 그지? 마이너스 27을 이항만 한 거니까 달라진 건 없지. 그래서 내가 4와 9를 더한 13을 더해주려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 드디어 나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나오지. x 더하기 제곱, y에 대해서도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우변은 계산하니까 이게 지금 40이 되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난 드디어 표준형으로 만든 거야. 중심의 좌표를 물어봤다고 하면 중심의 x좌표의 보호박 여기 0으로 하는 x의 값, 중심의 y좌표는 여기에 0으로 하는 y값. 그 다음에 r은 반지름은 요 40이라는 게 r제곱이니까 그쵸? 루트 40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을 고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했단 말이지.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표준형을 만들어야 하는 게 맞지.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잖아. 그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지. 자, 그 방법이 뭔가 한번 해보면 내가 지금 얘를 표준형을 고쳤던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 봐. 지금 보면 여기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죠. 봐봐. x 플러스의 제곱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거든. 이 마이너스는 뭐냐? 여기 보면 자, 이 일반형에서 x의 계수가 플러스 4지. 이 마이너스 2는 이 x의 계수의 반땅 나누기 2를 하는 얘기야. 반땅 하면 2인데 거기에다가 부호를 바꾼 수예요. 반땅하고 부호 바꿔. 오케이? 중심의 x좌표. 자, 중심의 y좌표 똑같아. y 계수의 반땅 나누기 2를 하라는 얘기야. 하고 부호를 바꿔. 그러면 딱 중심의 y좌표가 나오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반지름을 구할 건데 반지름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자 처음에 내가 일반형에서 상수항의 값을 우변으로 이항을 했단 말이야. 그치?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했으니까 일단 R제곱을 한번 구해보면 R제곱이라는 건 여기 40이라는 얘기지. 그치? R제곱을 구해보면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 이항했으니까. 상수항의 부호 바꿔. 부호 바꾸고 그 다음에 뭘 더하냐면 중심의 x좌표, y좌표 구했을 거 아니야. 그지? 중심의 x좌표의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 그게 이제 여기서 4죠. 그 다음에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 한 게 요거는 4였고 요거는 이제 9였던 거지. 이걸 더해주면 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r제곱을 먼저 구하는 거야. r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야. r제곱. r이 아니야. r이 아니야. r제곱이야. 상수항의 부호 바꿔. 일반형에서 중심의 좌표, x좌표, y좌표 구했으면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해서 더해.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해서 더해. 그러면 그게 r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무수히 많이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근데 뭐 무수히 많이까지 아니고 몇 번 연습해보면 이런 거구나. 빨리빨리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거기 아래 보시면 팁이 있는데, 이 팁이 좀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교과서에 다 등장을 하는 부분인데, 자, 2차식이라고 해서, XY에 대한 2차식이라 해서 모두 다 원이 되진 않아요. XY에 대한 2차식이면 그럼 다 원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그렇진 않아.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고치는 과정에서 그 해결이 나와. 왜냐면, 뭐 XY에 대한 1차식 여기 뭐가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여기 상수항은 좀 많이 중요해. 상수항은 되게 중요해. 왜냐면 자 아까 내가 반지름의 제곱을 구할 때 여기 지금 일반형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이거대로 하면은 자 봐봐 상수항의 부호 바꿔 마이너스 C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X계수의 반땅의 부호를 바꾼 게 반땅 2분의 A죠. 부호 바꾼 게 마이너스거든요. 이거를 제곱하라고 했잖아. 제곱하면 4분의 a제곱이야. 그치? 그리고 중심의 y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반땅의 호 바꿔. 그치? 이걸 제곱하라고 했잖아. 중심의 y좌표를. 그럼 4분의 b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쓰고 보면 무슨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얘가 지금 근호잖아. 근호인데 이 값이 혹시 음수가 되면 r제곱이 음수가 되면 실수가 아니야. 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R제곱이라고 하는 건, 내가 R제곱을 하는데 루트를 써버렸네? 이 루트는 지워야 되겠지. 그치? 여기 루트는 지워야 되겠다.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다시 나왔어. 여기 루트를 지워야 되는데, R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R제곱이 0보다 작으면, 얘 루트 안에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실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적어도 이 r제곱이라는 값이 적어도 0보다는 뭐 해야 될까? 0보다는 커야 돼요. 등호도 붙으면 안 돼요. 얘가 0보다 커야 돼. 등호 붙으면 r제곱이 0이잖아. 반지름이 0인 원이 어디 있어? 그치? 그래서 자, 중심의 x좌표의 제곱, 중심의 y좌표의 제곱, 상수항의 부호를 바꾼 그 r제곱의 값이 0보다 크면 원이 되는 거구나. 원이 되는 조건이에요. 원이 되는 조건. 무조건 2차식, xy에 대한 2차식이라서 다 원이 되진 않아요. 교과서에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출판사들 모두 다. 알았지? 잘 알아둬야 돼.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내용은 배운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2차 함수랑 똑같아 하는 게 일단 2차 함수의 뜻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기본형,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그 2차 함수의 식을 만들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주어진 조건만으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이런 거거든. 자, 주어진 조건만으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자,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2차 함수도 그랬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내가 원의 방정식을 스타트를 해야 문제를 내가 빨리 풀 수 있을까? 식을 만드는데 조금 더 변수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겠지. 자,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는 경우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거니? 이런 거야. 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은 이제 표준형에서 중심이 0,0인 거니까 크게 이제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개로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두 개 중에 뭘 하는 게 좋을까? 그 생각을 해야지. 그지? 조건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중심과 반지름이 나왔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할까요? 일반형으로 할까요? 물음표를 던져보는 거지. 일반형이었을 때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나오나? 그건 아니지.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표준형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미지수들이 그냥 해결이 되잖아. 중심좌표, 반지름 아니까. 그지?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그치? 표준형 스타트. 두 번째. 자, 지나는 세 점이 주어졌다. 이 세 점이라는 게 지나는 세 점이죠. 지나는 세 점이 주어진 경우는 그럼 어떠한 2차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까? 자, 지나는 세 점이면 표준형으로 할까? 일반형으로 할까? 두 개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표준형은 중심의 좌표가 나와야 되는데 중심의 좌표 안 나오잖아. 지나는 세 점을 안다고 해서. 얘는 그래서 뭐가 나올까요? 일반형이 낫다는 거예요. xy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일반형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3개를 줍니다. 왜? 미지수가 몇 개야? A, B, C 3개잖아. 미지수가 3개가 있으니까 점을 줄 거면 3점을 줘요. 오케이? 2점을 줘서는 절대로 원의 방식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지나는 3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 3점은 대체적으로 y절편을 하나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왜? y절편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면 여기 상수항의 값이랑 거의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x가 0이 될 때 y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x가 0이 될 때 y 값이니까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하나 주면 좀 하나 문자가 3개 중에서 하나가 금방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리고 또 대부분은 이렇게 원점을 지날 때가 좀 많이 나와요. 원점을 지날 때면은 x도 y도 다 빵이 되니까 c가 또 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식을 푸는 건 사실 지금 교육과정에서 맞지 않아.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미지수가 3개인 걸 배우진 않아요. 2개인 것까지밖에 안 배우거든. 그러니까 세 점들 중에서 한 점으로만 A, B, C 중에서 하나를 해결할 수 있게끔 아마 줄 거야. 그리고 그게 아니면 되게 쉽게, 그래도 3개이긴 하지만 해를 구하기가 아마 수월한 연립 방정식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지난 3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원이 x축에 접하는 경우. 또 이제 그 아래 보면 y축에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X축, Y축 모두 접하는 경우. 이게 크게 세 가지예요. 접할 때. 접하는 경우에서 이 원의 방식 만들 때는 여러분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자, 거기 우리 교재 보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쵸? 네, 그래프를 한번 참고해서 보고 할게. 자, 봐봐. 원이 X축에 접한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되게 쉬워. 원이 지금 여기 보면 X축이 접하고 있어.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도대체 반지름, 너는 누구랑 관련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바로 6이네요. 자, 이 값은 중심의 X좌표, Y좌표.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 A일까요? B일까요? 여기가 B인 거잖아. 그지? 중심의 Y좌표랑 관련이 있을 거야. 여기서는 B가 약이니까 B를 쓰면 반지름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원 있잖아. X축이 접하긴 접하는데 이렇게 4사분면서 접하면 어떻게 할 거야? 4사분면서 접하게 되면 원의 중심이 A, B라고 하면 얘가 반지름인데 이게 Y좌표가 음수란 말이야. Y좌표가 음수니까 반지름을 B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우리 거기 교재 보시면 절대값을 붙여준 거야. 왜냐면 B 자체가 반지름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B가 음이라고 하면. 그죠? 양이면 그냥 B 자체가 반지름이 되지만 음이라고 하면 얘를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서 거기 우리 교재 보면 이렇게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 표준형에서 스타트. x-a제곱, y-b의 제곱. 중심이 a, b였으니까. 그다음에 반지름은 b랑 관련이 있으니 반지름 a의 제곱은 뭐로? b의 제곱으로 설정을 하는 거지요. 그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경우. 자, 우리 거기 교재 보면 그림이 나와 있지? y축이 지금 접하고 있어. 중심이 a, b라고 설정을 했으니 얘가 반지름이죠, 얘가. 그죠? 그럼 반지름과 관련 있는 건 중심의 x좌표가 y좌표가? 그렇지, x좌표가 되겠지. 여기서는 a가 되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이 이사분면에 있어. 이사분면에 있으면서 y축에 접한다고 하면 중심의 x좌표는 음이 돼요. 그죠? a가 음이니까. 그치? a가 음인데 걔를 그냥 반지름에 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그래서 뭐가 된다? a의 절대값. 절대값을 표시를 좀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음. 접하는 경우는 되게 많이 나와.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X축도 Y축도 모두 접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좀 많이 있어. X축, Y축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1, 4분면서 접할 때, 2, 4분면서 접할 때, 3, 3에서 접할 때, 4, 3에서 접할 때. 크게 네 가지요.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경우에 중심의 좌표가 다 좀 달라. 그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1, 4분면서 접하게 되면 R, R이 되고 그치? 2, 4분면서 접하게 되면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뭐 3, 4분에서 접하는 경우면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X좌표랑 Y좌표가 다 마이너스다 보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제 그리고 4, 4분면 접할 때는 R, 마이너스 R. 왜냐면 Y좌표가 음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서 원의 방식을 만들어 보면 중심이 R, R이야? 그럼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얼마다? R제곱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2, 4분면서 접하게 되면 자, 중심좌표 마이너스 R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3, 4분면에 접하게 되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중심이 4, 4분면에 있을 때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그쵸? 네. 자, 근데 거기 우리 교재 보니까 중심이 1, 3, 4분면에 있을 때는 다 원의 방식 저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게 1, 4분면에 있을 때만 이래요. 그쵸?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얘도 2, 4분면에 있을 때만 이런데 3, 4면, 4, 4분면은 좀 다르네. 그치? 다르죠? 얘랑 얘랑 다르죠? 요거는 3, 4면은 빼야 되겠다. 그지?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4, 3면도 빼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아이고 그래 뭐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겠죠. 어차피 x좌표, y좌표 절대값은 다 반지름과 같으니까. 그치?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자, 우리 거기 교재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심이 1, 4분면과 3, 3에 있을 때 x, y축 동시에 접하는 이 원들은 중심의 좌표가 r, r,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죠? 이 중심들이 말이야, 그냥 아무 데나 찍히는 건 아니야. 이 중심이 어디 위에 찍히냐면, 잠깐만. 중심이 어떤 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직선 위를 움직이냐면, y는 x. 여기 직선 위를 누가 중심이 움직이고 있어요. 펜. 이 1, 4분면과 3, 3에 있을 때는 중심이 y는 x 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지. 왜냐면 x좌표, y좌표 다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자, 중심이 이번에는 1, 4, 2, 4분면과 4, 4분면 만약에 위에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중심이 어느 직선 위를 움직이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1등급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활용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다시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접할 때는 중심의 좌표가 y는 x 위를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x축, y축 동시 접할 때는 중심의 좌표가 y는 마이너스 x 위를 움직이고 있더라. 요 내용이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거야. 필기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의 방정식을 물어볼 때 조건을 그런 조건, 이 앞에서 말했던 조건 말고 이런 조건이 주어져요.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뭐예요? 자, 이거는 실제로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아. 자, 뭐냐면 예를 들어 한 점이 뭐 2,4가 되었대. 또 다른 점은 뭐랄까요? 뭐 4, 뭐 8이 되었대.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식을 구해보래. 그럼 그 얘기들 원 하나 그려볼게.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원이 너무 못생겼네. 그치? 원이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복구. 응. 자,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원 그리는 게 있는데. 그치? 오케이. 좋았어. 자, 원을 한번 그렸고, 여기 지나는 점을 지금 지름의 양 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임의로 여기 2,4라고 할게. 그리고 B가 지름의 양 끝인데, 얘가 4,8이라고 할게.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얘가 지름이래. 이만큼이 지름이래.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을 찾을 수가 있지. 그지?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될까요? A, B의 중점이 되겠죠. 2와 4의 중점, X좌표. 중점은 더해서 2를 나눠야겠죠? 그쵸? 3이네. 그지? 중심의 Y좌표. 여기 지금 보면 4와 8의 중점. 4 더하기 8 나누기 2, 6이 되겠네. 그지?
아, 그 뭐야? 중심을 알았네. 그럼 나는 일반형 표준형? 무조건 표준형 가야지. 중심을 아니까. 그지? 그래서 x-3의 제곱, 중심이 3,6이니까 더하기 y-6의 제곱. 근데 우리가 r제곱 모르죠? 그죠? 자, 우리 r제곱만 알면, 그치? 원의 맛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이 r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림을 그려놨잖아. 반지름 보여. 이게 지금 반지름이거든. 그지? 반지름 보여. 루트 x좌표의 차이. 주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거든. 차이가 1이죠? 1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 6과 4니까 차이가 2죠? 2의 제곱. 아, 그래서 얘는 루트 5구나. R이. 그지? 그럼 R제곱 자리에다가 저거를 제곱한. 뭘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5 넣어주면 끝. 이렇게. 자, 진짜 나는 반지름을 구했어요. 그쵸?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근데, 나 굳이 R제곱 구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지금 내가 원의 반식을 구할 건데, 내가 아는 정보가 되게 많아. 이 AB는 지름의 양끝점이기도 하지만, 원 위를 지나는 점이기도 해요. 그죠? 헉, 뭐라고요? 원 위를 지나는 점이기도 해요. 원 위를 지나는 점이니까 뭐 하면 돼? 내가 R제곱을 몰랐는데 지나는 점들 중에 하나 뽑아. A. A가 좋다. 간단하네. A가 지나는 점이잖아. 지나는 점이면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X가 2를 대입하고 Y가 4를 대입하면 돼. 그럼 뭐야? 1. 여기 얼마야? 4. 아, 그게 R제곱이구나. 그래서 그냥 R제곱은 뭐라고? 5라고 이렇게 써줘도 돼요. 됐어요? 자, 우리 거기 교재에는 지금 내가 좀 설명한 게 뭐냐면 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나머지 두 가지도 설명을 해봤지만 학생들이 기억을 하지를 못해. 기억을 하고 적용했는데 기억하지도 못하고 적용도 못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할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만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줘도 적용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선생님 패스. 오케이? 됐다. 자, 이게 원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어.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되게 중요해서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원의 정의 안에서 뭐가 있다? 원의 방정식이 있다. 그지? 원의 방정식은 크게 뭐가 있다? 기본형. 그치? 그 다음에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었다. 그죠? 기본형은 원의 중심이 가장 간단한 원점이었던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었던 놈이었고 표준형은 꼭 중심이 0,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중심이 a, b가 되는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표현한 거고요. 일반형은 이 표준형을 전개한 것에 불과해요.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뭐 ax, by 더하기 c는 0. 전개한 거죠. 그래서 xy에 대한 이차식이 되더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서 a, b, c가 어떤 수가 들어와도 다 원이다? 그건 아니다. 노노노. 그지? 그건 아니었어. 자, 말하자면 원의 중심, 자, 선생님 일반형의 선생님 중심의 좌표를 뽑는 걸 많이 연습하라고 했어. 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중심의 x좌표에 반땅에 부호 바꿔. 그지? 중심 y좌표에 반땅에 또 부호 바꿔. 이게 중심의 x좌표, y좌표죠. r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상수항에 부호 바꿔. 중심의 x좌표 구해놨지 위에서 요거를 제곱하면. 그죠? 중심의 y좌표도 제곱하면. 이게 r제곱이라고 했어. 그지? 그리고 2차 식이라고 해서 xy에 대한 2차 식이 다 원이 아니라고 했죠?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우리가 구한 r제곱이 0보다 커야 되겠다. 요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각각 원들이 뭐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어디에서 일반형, 표준형, 표준형에서. 그냥 표준형에서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값이 금방 나와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알고 있다면 표준형에서 스타트. 그리고 지나는 세 점을 줬다. 그럴 때는 원의 방식 구할 때 일반형에서 스타트. x제곱 ax 플러스 by 더하기 c. 지난 세 점을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접하는 경우. 자, x축에서 접하는 경우. x축에 접하는 경우는 그림을 떠올려라. 이렇게 x축의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뭐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x축에 접할 때는 중심을 a, b라고 놓으면 x-a제곱, y-b의 제곱 이건 똑같지.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였다? 중심의 x좌표, y표 중에서 누구랑 관련있다? y좌표. 그죠? 근데 얘가 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지름은 b의 절대값이 되었다. 기억하시고. 그죠? 자, 그리고 뭐 x축에만 접하냐? y축에도 접할 수 있죠? y축에 접하게 되면 y축에 접하는 거니까 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지? 중심의 좌표는 주어질 텐데 x-a제곱, y-b의 제곱. 반지름이랑 관련 있는 게 누굴까? 중심의 x좌표가 y좌표가 아니 x좌표죠. 그림을 그려보면 그죠? 그래서 얘도 반지름이 a의 절대값이 되더라. 그래서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축, y축 모두 다 접한다. 그럴 때는 그림이 네 가지 그림이 나온다. 그쵸? 네 가지 그림이. 이렇게 1, 4분 접할 때, 2, 4분면에서 접할 때, 3, 4분에서 접할 때, 그치? 4, 4분에서 접할 때, 아이고,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네. 4, 4분에서 접할 때, 그치? 중심의 좌표가 얘는 반지름이 R이면 R, R, 얘는 마이너스 R, R,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마지막 얘는 R, 마이너스 R. 그쵸? 네. 아까 원의 맛이 만들 수 있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냐면, 중심의 좌표가 1, 4분면 또는 3, 4분면이었다면 중심의 좌표가 어느 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다? y는 x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지? 그 다음에 3, 4분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접하고 있을 때는 중심의 좌표가 아이고야 이미 이상하네. 중심의 좌표가 어느 4분면, 어느 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다? y는 마이너스 x 위를 움직이고 있다. 그지? 중심의 좌표가 y는 마이너스 x 위를 움직이고 있다. 요거.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다. 음. 자, 지름의 양 끝점을 알려줬다. 자, 그럴 때는 원의 방식 어떻게 구한다고? 지름의 양 끝점에 무슨 점을 찾는다? 중점을 찾는다. 그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생각해보면 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얘들아. 그치? 좀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답이 나오는 거야. 외울 게 없어. 이렇게 지름이 원에서 지름의 양 끝을 줬다는 거 아니야. 지름의 양 끝을 주니까 생각해봐. 지름의 양 끝에 무슨 점이?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빨리 재빠르게 두 지름의 양 끝에 중심을 찾는다. 그게 원의 중심이다. 그리고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서 대입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A식 길이를 구해서 반지름을 구하든지 여기서 원의 방식을 만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의 방식 여기까지. 개념서에 잘 정리하고 잘 외워서 옵니다. 알겠죠? 빠이.